자, 매매의 효력이다 해갖고 우리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겠죠? 504페이지.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타인 소유 목적으로 매매도 유의하다겠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의하죠? 유의하죠? 그 대신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넘겨주지 못할 때는 매수인한테 책임을 져야 해요? 안 져야 해요? 줘야죠.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자기 물건이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의해요. 그렇지만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했을 때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런 걸 얘기했고, 우리 주물이 매매가 되면 종물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니을봐.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부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과실의 귀속이다. 과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 원 주고 매매가 됐어. 그럼 각 층마다 차임이 나오는데 각 층마다 차임이 예를 들어 500만 원씩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12층이면 6천만 원 차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6천만 원의 차임은 매도인 것이냐 매수인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매도인 거요 매수인 거요.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505페이지 제일 위에 니은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빛을 치세요. 니은바 505페이지.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과실을 취득한다. 매도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누구 거다? 매도인 것이다. 그러지만 대금이 지급했다면 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그러면 인도되기 전이라도 매수인 것이라는 거. 거기 매수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어떤 때는 매수인 것? 대금이 완납받은 후부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인도되기 전까지는 누구 거? 매도인 거. 그렇지만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금이 완납받은 후부터다 이렇게 나오면은 매수인 거. 이거 몇 번 나왔어요. 그렇게 자꾸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매수인의 의무다. 대금 지급 기한 585조를 보면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이 기한이 있을 때 상대방도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한다. 거기 색칠해야죠.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한다. 이게 문제 나오죠. 한 지문에. 그 다음에 우리 586조를 보면은 매매 목적물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도 장소에다 동그라미 쳐줘. 대금 지급 장소는 목적물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인도 장소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매도인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럼 매수인은 대금을 주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여기 제일 밑에 그 588페이지 세 번째 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치하죠. 매도인이 너가 대금을 주는 것이 불안하면은 내가 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까 대금 줘라. 이렇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거절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제일 밑에 자, 대금 지급할 것이 불안하면은 법원에 공탁해놔라 라고 여기 대표 예제 문제 바로 위에 대금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매도인이 나한테 대금 주는 것이 불안하면은 법원에 공탁해놔라 라는 공탁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자, 5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갖고 이거 별표였어요.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된다는 거. 준용 규정이 있죠. 모든 유상계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다 적용된다. 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효한 매매에서 적용되는 거죠. 매매계약이 무효화됐다 하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적용될 리가 없죠. 그리고 매매계약 시점부터 원시적 하자,
매매계약 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원시적 일부 불능 에서 적용되는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네 번째, 매도인의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죠. 잘못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건, 특정물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 자, 여러분들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매는 특정물이지만 컴퓨터를 매매했어요. 자동차를 매매했어요. 똑같은 컴퓨터, 똑같은 자동차가 수만 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특정물 매매라고 그래요. 종류물 매매라고 그래요. 다 적용되죠. 그러면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자, 우리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 면적보다도 실제 면적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사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수량 부족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시오라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생기죠. 우리 이 컴퓨터 액정이 깨지는데 이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우리 507페이지 법적 성질이다. 법적 무과실 책임이다. 매도인의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무규정. 이건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써있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모든 유상계약에 다 준용됩니다.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되죠. 담보 책임의 종류, 내용,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저 네 가지가 담보 책임의 내용이다라는 거. 자, 뒷장이 넘어서 508페이지예요. 이 도표를 머릿속에 암기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추죠. 이게 한 문제. 도표를 암기하세요. 자, 거기 별표 해놓고 암기하세요. 암기할 자신 없어요? 자, 우리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권리하자와 물건화하자로 나눠지죠. 크게 두 가지로. 권리하자는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전부가 타인 소유일 때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자,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은 다 있어요. 해제권 동그라미 있잖아요. 해제권은 다 있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선의 매수인에게만. 그 다음에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 기간은 없죠. 여기 도표 보고 있어요. 도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잔조 부분 갖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안날부터 1년이죠. 그렇지만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권만 있고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어요. 이 대금감액 청구권도 계약 한 날부터 1년이죠. 계약 한 날부터 1년.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치.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권 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안날부터 1년이에요. 근데 악의 매수인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량 부족한다는 걸 알고 있는 매수인은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죠. 그러면 선의 매수인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든 임차권 이런 것들이 설정되다 보니까 이 사용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거. 매수인은. 그러면 이것은 선의 매수인만 인정되는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안날부터 1년. 악의 매수인한테는 적용 없어요. 인정 안 돼요. 아무것도.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이다. 이건 선악의 매수인 다 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그리고 제척기간 없죠.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 책임.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 인정되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안날부터 6개월이죠. 이건. 아까 권리는 1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다? 6개월.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선후 무과실의 매수인도 이거 해지하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아니면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죠. 안날부터 6개월.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509페이지 기억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 우리 전부가 타인 소유라 할지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있잖아요. 유효하는데 타인한테 권리를 넘겨주지 못했을 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면 해갖고 나오죠. A번에 경락받은 자가 경락대금 납부하기 전에 완납되기 전에 타인한테 팔았어요. 근데 경매가 이게 취득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가 중단이 돼갖고 취득을 못하게 됐으면은 그 매수인한테 책임을 져야 해야 안 져야 해요. 매도인이. 이게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 거 행사 내용이다. 해제권. 선하고 불문하고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선후 매수인에게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510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에다 동그라미 주시죠.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말 찾았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은 네 번째 줄.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걸 산정하는데 반영, 참작한다는 거. 매수인의 잘못도 참작한다는 거. 그런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제한 없다고 그랬죠? 제척기간은 제한 없다. 선후 매도인의 특칙. 아까 매도인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뭘로 보이는 매도인 측에서 선후 매도인 측에서 해제권이 인정된다라고 아까 문제 풀면서 얘기했잖아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라는 것.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매도인에게는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기 등기가 무효가 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랬을 때 모르고 있는 매도인은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손해일 때는 손해배상하면서 해제해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써줬던 거예요. 문제 풀면서 2번 지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매수인이 손해일 때는 손해배상을 해제하죠. 그리고 해제하는 거죠. 그렇지만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 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한다고 그랬죠? 아까 써드렸던 거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선후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선후 매도인의 특칙. 그래서 511페이지 제일 위에 511페이지 제일 위에 매수인이 손해인 경우는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써있죠? 그거. 매도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이제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행사 내용, 대금감액 청구권,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써있죠? 대금감액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해제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된다? 선후 매수인에게만. 해제권은. 대금감액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게 있고 해제권은 선후 매수인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선후 매수인만. 거기 손해배상 청구권의 네 번째 줄,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거. 이행이익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이게 무슨 배상? 이행이익 배상. 그 다음에 제척기간. 선일 때는 안날부터, 악일 때는 계약한 날부터 1년이라는 거. 선일 때는 안날에다 동그라미 치고. 악일 때는 계약한 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계약한 날부터 1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수량보지나 일부 멸치. 자, 우리 평당 100만 원 썩에서 500평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은 대금이 5억 원이잖아요. 근데 계약 면적이 500평인데 실제 면적은 400평밖에 안 돼. 그러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도 부족한 경우죠. 이걸 수량보증에 의한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선의 매수인, 그걸 몰랐어. 400평밖에 안 된다는 걸 몰랐어. 그 매수인에게만 인정되지 알고 있는 매수인한테는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선의 매수인만 적용되죠. 자, 400평이라도 사기를 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5억 원 주의한다, 4억 원 주의한다. 평당 100만 원이니까 4억 원 주의하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자, 400평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죠? 거기 해제권이 있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고, 선의 매수인은. 선의 매수인만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안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되는 경우. 자, 이 토지를 샀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어서 그 토지를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매수인이 샀기는 했지만 그걸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요건의 A번에 첫 번째 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됐다든가 지역권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 발생되는 책임을 말한다. 써있죠? 이런 경우. 자, 이것은 선의 매수인만 인정되죠. 거기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책임이다. 두 번째 점, 세 번째 줄 선의 매수인만 인정됩니다.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되고 이거 인정 안 되죠. 참. 대금감액 청구권은 없죠. 그 대신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죠. 목적 달성하지 못할 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죠. 대금감액 청구권은 없고. 자, 제척기간 안날부터 1년이죠. 직장이 넘어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저당권의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때 또는 취득했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515페이지 팔렛박스 밑에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만 갖고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행이 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인정되는 거라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체만 갖고는 담보책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사, 이건 선의 악의를 다 인정되는 건데 이건 대금감액 청구권은 없는 거고 해제권, 선악을 불문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선악을 불문한다. 써있죠?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든 악의든 매수인 다 인정되죠. 제척기간 제한 없죠. 제척기간이 제한이 없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또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 제척기간 제한 없죠. 그렇죠?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이다.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거기 다섯 번째 줄 선의이며 무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정물 하자담보 책임.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여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여기 행사 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또 해지하지 않고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제척기간 안날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6개월이 지났더라도 10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거기 제척기간 C번의 두 번째 줄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목적물을 6개월이 아니라 제일 위에 나오네. 517페이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이 끝난다. 10년이 걸린다. 10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다음에 팔렛박스를 보면은요,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는 이건 권리의 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 여부다 해갖고 판결이 나오는데 물건의 하자에 해당된다. 법률적 장애는 뭐에 해당된다?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팔렛박스 세 번째 줄에 이건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어느 시점? 매매계약 성립 시점 기점으로 판단합니다. 종류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도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데 이것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렇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잘 밑에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무 급부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행사 내용의 제일 끝에 부분에. 자, 제척기간 안날부터 6개월.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머릿속에 한번 암기가 됐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 선의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배상은 못 얻죠. 근데 이 손해배상은 이행익배상이라고 그랬죠? 이행익. 자, 이거 제척기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권리 행사기간. 없다고 그랬죠? 암기하세요. 지금 암기하자고 지금 한번 써보는 거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 소유야. 일부가 타인 소유.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됐을 때 선의 매수인, 그걸 모르고 있는 매수인은 일부라도 사기를 원해요. 그러면 대금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일부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 손해배상도 이행이익배상이다 그러죠. 이 두 가지만 이행이익배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자, 이거 안날부터 1년. 그 다음에 악의의 매수인. 이게 시험제 잘 나와요.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권만 있어요. 안 사겠다 못 하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고. 저 대금감액 청구권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세 번째,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다. 일부 멸실. 이건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돼요. 알고 있는 매수인은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죠.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 500평인지 알고 샀는데 400평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매수인만 인정하죠. 그럼 400평이라도 사기를 원해요. 그러면 대금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근데 이것 갖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안날부터 1년. 그렇죠? 자, 네 번째. 용익권적 제한이다. 자, 사용 수익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돼요. 모르고 있는 매수인에게만 인정되지 알고 있는 매수인은 인정해 줄 필요가 없죠. 이건 대금감액 청구권은 없죠.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안날부터 1년. 자, 마지막 이제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실행이라는 얘기는 경매죠. 실행에 의한. 이건 선의하고 매수인 다. 선의하고 매수인 차이점 없어요. 선의든 악의든 매수인. 자, 소유권이 상실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제척기간 없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없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와 저당권, 전세권을 실행에 의한 소유권상 제척기간이 없죠. 이걸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암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자, 우리 518페이지.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우리 권리 하자만 적용되죠. 니은번. 권리 하자만 적용되지 목적물 하자는 경매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목적물 하자는 경매평가에서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목적물 하자는 경매평가에서 반영됐죠? 518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경매하자 담보책. 그래서 1차적 책임은 A번, 니은번 A번. 1차적 책임은 채무자가 지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거기 자력이 없는 때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거기다 동그라미 주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2차적으로 이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지는 거죠. 원칙은 누가 진다? 1차적으로 채무자. 그렇지만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배당받은 채권자가 진다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A번. B번. 경매 절차는 유효해야죠. B번의 두 번째 줄.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 한다는 거. 무효일 때는 적용 안 돼요. B번의 두 번째 줄 유효해야 한다 써있죠?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C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519페이지 예의적으로 채무자가 하자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알면서 경매를 청구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알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디귿번. 이거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써있죠? 뭔만 적용된다? 권리 하자만.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적용이 안 돼요. 권리 하자만 적용되죠.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해갖고 579조 1항을 보면은 자, 채권이 매도인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그 자력의 담보 시기는 어느 시기냐?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추정한다. 매매계약 당시, 거기다 동그라미.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으로 담보한.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이라고 나왔죠. 2항. 변제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일 때는 변제기의 자력으로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죠. 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일 때는 매매계약 시점의 자력으로 담보한 거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일 때는 변제기의 시점의 자력으로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 자, 우리 담보 책임과 동시행 관계다. 서로 대금 반환, 손해배상 또는 물건의 반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담보 책임의 내용을 다 정리했어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자, 이 30번, 563페이지 30번. 563페이지 30번. 펼쳤어요? 여러분들 다음 5월, 6월 코스 있잖아요. 5월, 6월 코스는 제가 유인물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거 2달 동안에 늘 갖고 다녀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해 주는데 그 문제가 98문제가 있어요. 그걸 5월, 6월 코스에 책을 살피면서 그 문제까지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한 10문제 이상 풀어주는 거죠. 한 12문제 정도. 98문제니까 우리 8주 동안에 푼다 보면 그러면 상당히 많이 푸는 거야. 지금 우리 어쩌다 한 번씩 푸는 거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왜? 결국은 문제를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하니까. 그 막연하게 알아갖고는 안 돼. 문제 접근하게끔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을 제가 5, 6월 달에 좀 시켜드리려고 문제 지금 오늘 다운 시켜드렸어.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야. 알겠죠? 꼭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 양이 꽤 많아요.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 갖고 다녀야 합니다. 자, 30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일 때 악의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악의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이렇게 고르란 얘기예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없을 때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악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번은 맞았네. 아이고 쉽구나. 2번 맞았죠? 3번. 매매 목적물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익을 배상해야 한다. 실익을 배상해야 해요. 여기 이 두 가지는 이익이익 배상이에요. 이 두 가지만 이익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 나와요. 여기 이익이익 배상이라고 언제 써 있잖아. 그러면 실익을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 틀렸고 4번. 매매 목적물의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여부에 관계없이 선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자, 전세권에 의한 제한, 용의권에 의한 제한은 선후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그게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 나왔은 게 틀렸죠. 관계없이라는 말이 틀렸죠. 5번. 계약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후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선후 매수인, 여기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후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한 날부터요.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안 날부터 1년. 그러면 계약 한 날부터 1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그럼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밖에 없죠?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만이 읽음과 동시에 맞았다 틀렸다가 판단력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거 환매 52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환매. 환매라는 건 뭐냐? 환매라는 것은 매매한 목적물을 다시 도로 사겠다라고 특약을 맺는 거. 매매와 동시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특약. 다시 사겠다 이겁니다. 매매한 목적, 팔았던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라고 특약을 맺는 걸 뭐라고 한다? 환매. 그러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 자, 환매 해갖고 나오는데 여기 521페이지. 환매 요건 해갖고 2번에 1번 목적물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권 다 가는 거죠. 시기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한다. 동시에다 동그라미 쳐줘. 환매특약은 언제 해야 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다음에 환매특약은 여기 두 번째 줄에 매매계약은 종딩계약이기 때문에 그거 밑줄 치세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은 환매특약도 따라서 무효화된다. 이것이 문제 나오죠. 종딩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되면은 환매특약도 따라서 무효가 되죠. 환매대금은 여기 첫 번째 줄 매매대금 동그라미 치고 매매비용 동그라미 치고 매매대금 플러스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최초 매매대금에다가 매매비용.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 과실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계가 뭐죠? 상쇄시킨 거, 퉁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서로 퉁치자고 하는 걸 상계라고 그래요. 오케이? 상쇄시킨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얼마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라는 거. 5년, 3년. 그 다음에 우리 만약 5년, 3년 이상으로 맺으면 5년, 3년으로 단축됩니다. 5년,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절대 연장하지 못하죠. 거기 제일 위에 줄에 연장하지 못한다 밑줄 치하죠. 제일 위에 줄에. 기간은 다시는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년, 3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다? 5년, 3년. 환매 등기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해야죠. 동시에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해야 한다는 거. 환매권 실행의 기억권.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대금 제공 없이는 환매 의사표시만 갖고 환매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 기억권.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써있죠. 그걸 안야물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니은번. 환매권 등기가 됐을 때는 전득자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니은번에. 다시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전득자한테 환매권 행사해야 한다는 거. 전득자한테 행사해야 한다. 환매권은 대의 행사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매도인은 채권자 대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대의 행사할 때 이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나머지 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자, 공유지분 환매도 가능하죠. 공유지분 환매. 그러다 보니까 환매를 다 공부했는데 요거 하나만 우리 책에 없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책에 없는 거니까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됐고 그러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놨어요. 환매 특약 등기. 그러면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이자가 이게 3번이나 나왔는데 계속 답이 되죠. 이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렸어.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토지가 다시 반환이 됐죠. 다시 토지 반환이 됐다는 얘기는 갑이 토지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잖아. 그러면 이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시한권이 생기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리게 됐을 때 건물의 소유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시한권이 생긴다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긴다면은 이 갑이 커다란 침해가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니까 법정시한권 안 생긴다는 거. 이게 3번이나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자, 이자가 아까 팔아먹었을 때,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이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전득자. 이자가 전득자죠. 다시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자한테 환매권 행사해요. 아까 이건 나왔잖아요. 환매권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 전득자한테. 이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뭐가 안 나왔냐면은 이자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토지를, 환매 대상인 토지를 잡혀먹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로 다시 토지가 갑에게 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쫓아가냐, 소멸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환매권 행사가 되면은 제한된 권리는 싹 소멸하죠. 왜? 환매 특약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니까. 저 근저당권 등기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소멸합니다. 알겠죠? 자, 교환계약이다. 524페이지. 교환계약은 여기 밑에서 3번째 줄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거기 밑줄 쳐야죠. 교환계약 524페이지 밑에 3번째 줄. 자,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특히 여러분들 요물계약이라고 잘 나와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낙성계약이라는 거.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다 하면 틀려요. 525페이지. 자, 우리 교환계약에서요. 자, 목적물, 교환 목적물 위에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교환하기로 했어. 근데 가격이 안 맞으니까 오토바이 플러스 100만 원 해갖고 자동차와 가격을 맞추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충금이 있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이라는 거. 보충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뭐다?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인데 거기 효력, 보충금 지급이 있는 경우, 보충금 지급이 있는 경우는 두 번째 줄에 교환계약이지만은 두 번째 줄에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써있죠? 거기 1번의 두 번째 줄.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된다 하면 틀려요. 거기 보충금 세 번째 줄에 보충금 지급의 약정이 있더라도 교환계약으로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교환계약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교환계약이라는 얘기예요. 보충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거기 1번 밑에다가요. 동시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써놓으세요. 이게 적용된다. 교환계약에서도 다 적용되죠. 그러면 양당사자가 매도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안 져요? 책임져야죠. 양당사자가 매도인 역할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교환계약이라는 거. 자, 임대차 계약이 나왔는데, 임대차 계약은 조금 쉬었다가 또 이거
한 시간 정도 얘기해야 하니까 좀 쉬었다가 정리하기로 합시다. 그렇죠?